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오늘 376조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에 관련된 내용, 그래서 오늘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 지난번에 마무리 되었어야 되는데 제가 마무리를 못 졌죠. 그래서 뭐 1시간 정도 좀 더 하고 다시 심화과정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일단 우리 아시는 것처럼 양도소득세 신고는 몇 가지가 있죠, 여러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무슨 신고와 예정신고, 그 다음에 뭐죠, 여러분? 확정신고,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소득세는 무슨 세? 기간세. 그래서 매년 언제부터? 1월 1일부터 언제까지? 12월 31일. 몇 년을? 1년을 1일 과세기간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알아두십시다, 여러분. 요때 1월 1일부터 12월 31일 1년인데 이때에 요 1월 1일을 바로 뭐라냐면 과세기간 뭐라 그러냐? 개시일이라 합니다, 여러분. 과세기간 개시일. 그리고 이거가 끝난 거죠. 그래서 이걸 과세기간 뭐라 한다, 여러분? 종료일이라 한다. 그래서 소득세는 영년주에 따라서 개인의 선택 여지와 관계없이 무조건 언제부터? 1월 1일부터 요이 땅에서 12월 30일을 끝내서 요 1년 동안에 발생한 소득을 다음 연도 언제죠, 여러분?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한 달 동안에 요 1년 동안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어떻게 하라, 여러분? 신고하고 납부하세요. 요때 요 신고 납부를 뭐란다, 여러분? 확정신고 납부를 한다. 그래서 다음 년도 5월 달에 1년께 확정됐을 때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 납부하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여러분? 확정신고 납부. 그러면 내가 올해 3번을 양도했어요, 여러분. 몇 번을 양도했어요? 3번을 양도했답니다. 3번. 한 번은 100의 이익이 발생하고요. 한 번은 20의 손실이 발생하고요. 한 번은 10의 이익이 발생했어요. 자, 그럼 소득세는 이렇게 3번을 양도했을 때 3번에 대해서 발생한 소득 총액에 대해서 다음 연도 소득세 내는 얘기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 100 한 번 이익이 발생하고 한 번은 뭐가 발생했죠, 여러분? 요 마이너스는 세모는 뭐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손실. 자, 한 번은 손실 본가? 그리고 한 번은 다시 뭘 봤죠, 여러분? 이익. 그러면 요걸 1년치를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합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1년 동안에 발생한 소득은 얼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더합시다. 100 더하기 10 더하기 빼기 20. 얼마? 잘했어요. 그래서 90. 이거 못한 사람도 많어. 그래서 요거를 1년치에 대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다음 연도 5월달에 신고 납부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러면 결국 오늘 며칠이에요, 여러분? 5월? 오늘 며칠이야? 5월 6일. 자, 그 다음에 뭐 8월 10일. 11월 5일 이렇게 양도했답시다. 3번 양도했어. 어쨌거나 이 3번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다음 연도 언제가 돼야 돼요, 여러분? 5월달 돼야 소득세가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소득세가 1년치가 한 번에 들어와야 된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저씨가 돈을 벌어오는데 그 아저씨가 월급을 매달 갖고 오는 것이 아니라 1년치를 한꺼번에 갖고 오겠대. 12월 30일 되고 다음 연도 5월달에 갖고 온대. 그럼 우리 그동안 뭐 먹고 살아? 손가락 빨아야 돼요. 그 똑같아, 누구도. 과세관청 입장도 똑같은 거야. 그래서 야, 원래는 언제 내야 되는 거지만 다음 연도 5월 달에 해야 되는 거지만 그 양도일로부터 양도한 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좀 미리 신고하고 납부해달라라는 거예요. 요때에 요 양도할 때마다 그 양도한 날부터 일정한 기한 이내에 요 양도 물건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걸, 이걸 우리 뭐라 한다, 여러분? 이걸 뭐라 그래요, 여러분? 예정신고 납부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는 뭐 얘기하고 싶은 거냐? 소득세는, 양도소득세는 신고가 몇 가지가 있다, 여러분? 두 가지. 무슨 신고와?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두 가지가 있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결론부터 내리면 이때 시험에서는 뭐가 더 중요하다고, 여러분? 예정신고 납부가 중요했죠. 별표 3개짜리 요거는 별표 하나 정도만 보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 좀 주의할 게 있어요, 여러분. 자, 3번을 양도했는데 그 중에 한 번에 뭐가 발생한 게 있죠, 여러분? 손실 발생한 게 있죠. 그럼 요 손실이 문제예요, 여러분. 그러면 요 손실 금액은 다른 과세 대상이 된 소득 금액을 어떻게 한 거예요? 얘는 줄여준 거죠.
뺀다고. 다른 소득에서 어떻게 했다고? 뺐다고. 얘는 이익을 본 것이 아니라 뭘 봤으니까? 손실 봤으니까 요 손실된 금액을 다른 이익난 금액을 어떻게 한가? 뺀 거죠. 요걸 빼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인정 못 빼게 하면 어떻게 되는가? 과세대상 소득이 110. 빼게 하면 90. 그러니까 공제 빼는 게 유리한가? 빼지 못하는 게 유리한가? 빼는 게 유리하단 말이야. 요걸 좀 이해해 주세요. 그래서 요게 나중에 좀 이따 또 나올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때의 요 손실난 금액은 다른 과세대상 소득금을 어떻게 한다, 여러분?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 소득세는 우리 몇 가지 있어요, 여러분? 두 가지,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그래서 이 중에서 시험에 뭐가 나온다, 여러분? 예정신고. 자, 여기서 정리할 건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첫째, 신고 대상자. 누가 할 거냐는 얘기죠, 신고 대상자. 둘째, 신고 기한이죠. 언제까지 할 거냐. 셋째, 신고와 납부를 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의 차이점. 요거 꼭 좀 기억해 두셔야죠. 이 중에서 신고기는 제일 중요합니다. 별표 3개 제일 중요하다. 그 다음에 요즘은 이제 이쪽으로 가죠. 신고 납부가 이루어졌을 때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과세상의 차이점이 보죠. 그리고 요즘은 이제 신고 대상자는 뭐 별표 하나 정도만 봐두시면 되죠. 여기 뭐 올해 개정이 되기는 됐지만 우리 부동산과는 전혀 관련이 없기 때문에 가볍게 확인합시다. 자, 그래서 예정신고 갑시다. 예정신고. 신고무자 별표 하나 정도. 자, 그래서 여러분 예정신고 볼까요? 대상자. 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을 양도한 자가 바로 다 예정신고 의무자 되는 겁니다. 즉 내가 당해년도 양도소득세 과세 물건을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세 납세무가 발생했다. 그럼 다 예정신고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된다는 얘기야.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자면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자라면 다 예정신고가 된 거죠. 단 여기서 제외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당해년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을 양도했더라도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게 있는데 거기 보시면 나와 있죠. 뭐가 나왔죠, 여러분? 해외 법인 발행 주식 등이라든지 뭐 여러분 파생상품 요 두 가지는 예정신고 의무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자, 여러분 여기서 주식도 중요하지만 밑줄 쳐 해외 법인. 그러면 다른 말로 말하면 옆 위에다 줘세요. 뭐는 국내 주식은 예정신고를 해야 돼, 해야 안 해야 돼? 해야 되는가? 해외 법인, 해외 주식. 해외 거는 안 해도 좋은데 국내 거는 해야 되는가? 여러분한테 여기까지는 나오지 않는 게 정상인데 요즘 문제는 그런 범위를 어떤 선을 지키지 않고 막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요즘 조금 문제가 어떤 공인중개사 업무와 관련된 범위 내에서 물어보지 않고 막 이걸 뛰어넘어서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가끔가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왜 이걸 냈는지 알 수 없는 정도의 난이도 높은 문제가 나오긴 하는데 어쨌거나 주식 등에서 여러분 해외 법인 등이 발행한 주식이라든지 또는 외국 시장에서 상장된 주식이라든지 이러한 해외 법인 주식 등이라든지 또는 뭐냐 여러분 파생 상품은 이 두 가지는 예정신고 의무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그럼 결국은 부동산 등과 뭐는 국내 주식이죠. 예정신고 의무 있다. 그래서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요거까지 물어볼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여러분은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자라면은 예정신고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결론해도 돼요, 여러분. 다만 해외 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이라든지 파생 상품은 생소한 거죠. 얘들은 예정신고 의무 있다, 없다? 없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여기 중에 여러분 이때 양도하라는 과정에서 양도 차익이 뭐가 발생했다? 제로. 양도 차익이 없대. 또는 뭐가 발생했다, 여러분? 양도 차손이 발생했다. 양도 차손은 뭐야, 여러분? 마이너스가. 그러면 얘들은 공통점은 양도 차익이 없거나 양도 차손이 발생했기 때문에 얘는 납부할 세액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안 나오겠죠. 과표가 없으니까. 그래도 뭐는 하라? 신고는 해야 된다는 얘기야, 신고. 뭘 신고하라는 얘기야? 납부할 게 없는데? 납부할 게 없다라는 걸 신고하라는 얘기야. 아저씨가 저녁 먹고 들어오는 건 좋아. 근데 그러면 저녁 먹고 들어온다고 뭐는 걸어달라? 전화는 걸어달라냐. 그래야 우리가 그동안 공부할 거 아니야, 그 시간에. 하지도 않지만 마음은 항상 그래요, 여러분. 공부를 하지도 않으면서 마음은 급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좀 봐두시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만 좀 주의하시면 됩니다. 신고 의무자는 요 정도만 봐주시면 됩니다. 자, 신고 기한 갑시다. 자, 신고 기한 우리 다 아시죠? 원칙과 예외로 구분하죠. 자, 원칙. 양돌이 속한 달에 무슨 날? 말일. 말일로부터 언제까지 여러분? 2개월 이내죠. 2개월 이내. 이때 바로 말일이 바로 뭐가 되는 거냐? 예정신고는 양도소득세 납세무 성립일이죠. 자, 예를 들어서 오늘이 며칠이에요, 여러분? 5월 6일. 어제가 바로 여러분의 날이었죠? 네, 어린이날이었어요, 어제가. 자, 그러면 이제 들뜬 마음은 이제 진정시키고 다시 네, 열심히 공부하셔야죠. 이제 벌써 이제 5월달 접어들었네, 여러분. 이제 5, 6, 7, 8, 9, 10개월도 이제 뭐 6개월도 안 남은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 이제 정말 긴장을 하고 열심히 해야 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양돌이 5월 6일입니다. 오늘 날짜로 양도했대요. 그럼 결론 언제까지 예정 신고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올해가 몇 년이죠? 2020년인가? 그러면 2020년 5월 6일자로 양도했다. 그럼 여러분이 양도자한테 언제까지 예정 신고해야 된다고 얘기해 줘야 돼? 7월 말. 그래서 양돌이 언제고 여러분? 5월 6일. 이 날이 속한 달의 말일. 그러니까 언제 여러분? 5월 31일. 이 날로부터 몇 월 이내 여러분? 2월 이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7월 말이 되는 거죠. 요게 바로 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신고 기한이 되는 거죠. 요즘 시험은 날짜로 나와 이렇게. 양들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이렇게 나오지 않고 그냥 특정일, 예를 들어서 3월 8일 날 양도했다. 그러면 3월 8일 날 양도했으면 예정 신고기는 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5월 말. 자, 7월 9일 날 양도했다. 언제야 무조건? 7월 달이니까 9월 말. 항상 2월 말로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즘은 옛날 문제는 양들이 속한 달의 말에서 2월 이내 이렇게 딱 설명형으로 나왔다면 요즘 그냥 날짜 제시해놓고 5월 6일 날, 아니 3월 7일 날 양도했다. 그때 예정 신고기는 6월 말까지다. 그럼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자, 3월 6일 날 양도했을 때 예정 신고기는 6월 말이다.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틀린 말이죠. 언제까지야? 5월 말까지. 요즘 그런 형태로 보기 집은 하늘에 슬쩍 나온다고. 그래서 결론, 양들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여러분, 말일. 그래서 여기 적어놔. 요 말일이 바로 예정 신고하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성립일이죠. 이 날짜로 여러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겁니다. 5월 6일자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그날이 속한 달의 말일. 이날에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한 걸 보고 그로부터 몇 월 이내란 얘기 여러분? 2월 이내니까 언제 되는 거죠 여러분? 7월 말까지 되는 거죠. 자, 11월 6일 날 양도했대요. 그럼 언제까지 예정 신고해야 되죠 여러분?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금방이죠? 예, 그래서 요거 하나 좀 체크합시다. 말일이 바로 예정 신고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성립이라는 거. 그로부터 몇 월 이내다고요? 2월 이내다. 자, 근데 예외가 있죠. 예외가 있다. 예외가 두 가지가 있죠. 첫째, 이게 만약에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토지 매매죠.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토지 매매에서 허가를 받기도 전에 양도했다. 허가를 받기도 전에 양도했다. 즉 예를 들어서 허가는 언제를 받았냐 봤더니 6월 2일 날에 허가를 받았대요. 토지 매매에 대한 대금 청산은 언제 이루어지는데? 5월 6일 날에 오늘 날짜로 매매 대금을 다 줬어. 근데 그게 일반적인 부동산이 아니라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 토지 매매야. 그럼 토지 매매에 대한 뭐를 받아야 돼 여러분? 허가를 받지 못한 토지 매매는 뭐죠 여러분? 무효. 그러니까 이때 이 날짜로 5월 6일자로 양도를 했지만 이때는 아직 허가를 받았다 못 받았다? 못 받았고 언제 받았다고? 6월 2일자로 받았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때 5월 6일날 현재는 이 토지 매매는 유효야 무효야? 무효가 되는 거죠? 무효니까 이날 기다려. 그럼 양도소득세도 이 토지 매매는 무효인 상태니까 기다려. 양도한 걸 보는가 안 보는가? 안 보는가? 안 보놓고 나중에 뭘 받으면? 허가를 받으면 요 무효였던 것이 이제 뭐로 바뀌어? 유효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당초 뭐였지만
무효였지만 유효로 바뀐다. 그래서 이때 무효를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유동적 무효라고 그런 거죠. 그러면 이때는 양도일 기준이 아니라 어떤 날 기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허가, 이날이 기준이 되죠. 그러면 요 날이 속한 달에 말이니까 언제가 되는 거예요? 6월 말일. 이날에 바로 납세면 성립이 되고, 으로부터 몇 월 이내, 여러분? 2월 이내. 그러니까 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8월 말일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정 신고 기간이 되는 거죠. 감 잡았어? 예. 자, 그런데 하나 마지막 예배. 이게 일반적 매매가 아니라 뭐다, 여러분? 부담부 증여다, 부담부 증여. 제가 여러분들 얼마짜리 아파트 드렸죠? 5억짜리 아파트 드렸죠? 근데 은행 대출은 얼마 남아있더랬어요? 2억. 그러면 여러분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그랬어. 얼마짜리 받는데? 5억짜리 받는데 은행 대출은 얼마 남아있어? 2억. 그걸 여러분 또 안 왔죠? 그래도 받은 이유는 뭐? 3억 남은 거죠? 그걸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부담부 증여 남으면 그것만 떠올리면 돼. 그럼 이때 이 부담부 증여는 본질적으로 매매계약이야, 증여계약이야? 부담부 증여를 할 때는 매매계약서 쓰는가, 증여계약서 쓰는가? 증여계약서라고 증여계약서 쓰는가? 부담부 증여는 기본적으로 계약서는 무슨 계약서 쓴다고? 증여계약서 쓰는 거야, 증여계약서. 자, 그래서 증여계약서 쓰는 거예요. 다만 그 증여계약서에 특약 조건으로 특약으로 하나가 걸린 거. 어떤 특약 조건 걸린가?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다라는 요 글귀가 들어가면 그 증여를 우리는 뭐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부담부 증여는 거. 그러니까 얘는 기본적으로 무슨 계약이야? 증여계약이야, 증여. 그러니까 뭘 내야 돼? 기본적으로 증여세를 내야 되는 거야, 증여세. 근데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몇 월이나? 3월 이내야, 3월 이내. 그러면 양도, 우리 부담부 증여에서 채무 인수액은 수증자의 채무 인수액. 여러분 얼마 인수에 따라서? 2억. 이건 무슨 양도? 유상양도. 그러니까 요 놈은 뭘로 내야 되고? 뭘로 내야 되고?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고. 그럼 제 채무 인수액 2억을 또 하는 이유는 증여 당시 가액 얼마에서 여러분? 5억 원에서. 채무 인수액 얼마? 2억을 빼도 얼마 남았어요, 여러분? 3억. 그렇죠. 잘했어요. 요 3억 원이 순수한 유상이야, 무상이야? 무상이죠. 그럼 요 놈은 뭐로 보는 거야, 여러분? 증여죠. 그러니까 요거 뭘로 내야 되는 거야, 여러분? 증여세. 그러니까 부담부 증여세 가장 중요한 특징은 딱 이거야. 뭐와 뭐로? 양도소득세와 뭐로? 증여세로 나눠서 내세요. 그 얘기야. 놓치면 안 돼? 부담부 증여 결론은 뭐와 뭐로 나눠서 내라?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로 나눠서 내세요. 그 얘기야. 전체가가 얼마 중에서 5억 원에서 채무인수액 얼마? 2억을 뺀 나머지 얼마? 3억. 요거는 순수한 증여로 봐서 요 3억 원은 뭘로 내고? 증여세를 내고 채무인수액 얼마? 2억 원은 뭘로 내라는 얘기야? 양도소득세를 나눠서 내세요. 나눠서 내세요. 그러면 채무인수액 2억 원에 대해서 뭘로 내야 되니까? 양도소득세래요. 그럼 양도세는 요 5월 6일자로 했다. 그럼 언제까지 내야 되고? 7월 말. 요 증여세는 어느 날짜로 증여세가 언제가 돼? 8월 말이 되겠죠. 그럼 이 사람은 양도소득세는 7월 말까지 내고 증여세는 언제 내야 돼? 8월 말까지. 그럼 세무서 몇 번 가야 돼? 2번 가야 돼. 여러분 세무서 자주 가는 거 싫어해? 좋아해? 별로 좋아하진 않아. 네. 그래서 2번 오니까 불편하잖아. 그러니까 비록 요 양도소득세에 대한 채무인수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언제 내란 얘기야? 증여세 낼 때 내란 얘기야. 그래서 결론. 요때는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몇 월 이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3월 이내. 그 언제까지 내는 거예요, 여러분? 8월 말까지 내라 그 얘기죠. 8월 말까지. 그럼 요 8월 말일자로 모두 내고 증여세도 내고 모두 내세요. 양도소득세 내세요. 그러면 오해하면 안 돼? 세금을 증여세만 내지 않고 양도소득세라면 2번 내는 거 아니냐? 아니, 나눠서 내는 거라니까. 전체가 얼마 중에서 5억 원 중에서 얼마? 2억 원만 양도소득세로 가고 나머지 얼마는 3억 원은 뭘로 가라는 얘기야? 증여세로 내는 얘기야. 이해하셨어요? 네, 그래서 바로 부담부 증여 때는 증여세와 양도세가 나눠서 내야 된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 내용이 여러분 교재 우리 376조 박스에 나와 있죠. 찾으셨나요? 예, 오늘 나간 프린터에도 있는 거고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요 예정 신고기간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만약에 부동산 등이 아니라 주식이다 봅시다. 주식. 여기서 주식은 뭐를 말하는가 여러분? 국내 주식을 말하는가? 적어놔 여러분. 국내 주식. 주식은 무슨 주식을 말한다? 국내 주식. 아까 말했죠? 해외 법인 주식은 또는 파생상품은 예정신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주식은 국내 법인 주식을 말하는 거죠. 우리나라 안에서 지금 매매가 이루어지는 주식을 말하는가? 자, 그러면 이때는 주식은 저는 뭐 나올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는데 요즘은 자꾸 그게 확신하냐라고 물어보면은 좀 꼬리를 내려요. 그래서 봅시다. 양들에 속하는 자 여기는 밑줄 쳐 여러분. 여기는 분기야. 반기 죄송합니다. 반기. 분기였던 것이 반기로 바뀌었어. 그럼 분기는 몇 개월 단위고 3개월 단위죠. 반기는 6개월 단위. 그래서 주식은 1년에 몇 번 내는가? 2번. 언제 내라는 얘기야, 여러분? 응? 주식에 대한 예정 신고기는 언제가 되는가? 거기 써져 있잖아. 양들 속한다. 반기 말부터 이러니까 언제 돼? 8월 말. 그리고 언제? 다음 연도 2월 말. 이렇게 두 가지죠. 그죠? 6개월 단위 끄니까. 6월 말, 1월 1일부터 6월 말까지가 1반기잖아. 그 다음에 2반기는 뭐야, 여러분? 7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이렇게 1년 2번 나눠지잖아. 그러니까 언제 내라고 여러분? 8월 말, 다음 연도 언제? 2월 말. 거죠. 자, 됐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뭐, 예정 신고시 제출하에 대한 서류 이런 건 여러분 보실 필요 없고, 그 나중에 실무 나가서 보시면 돼요. 자, 그때 이제 우리 뭐냐? 신고 납부가 이루어졌을 때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차이점을 보셔야 돼요. 다음 페이지 보세요. 기본서는 378조, 요약 프린트는 오늘 그냥 계속 보죠. 자, 그러면 이제 요거 하나 합시다. 요즘은 여기가 중요해요, 여러분. 자, 그러면 이러한 예정신고 기한 내에 예정신고는 신고도 하고 납부도 했어. 했다. 신고 납부 다 했대. 그러면 신고 납부한 것에서 별도의 세법상 혜택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예전에는 요 신고와 납부가 이랬을 때 뭐랬냐? 세액 공제를 해줬어. 근데 지금 세액 공제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요것만 보세요. 그래서 별도의 혜택은 있다 없다? 없다. 결론은 했다 하여서 별도의 세법상 혜택은 있다 없다? 없다. 왜 없는가? 해야 할 걸 당연히 한 거로 보는 거예요. 해야 할 걸. 국민의 의무를 이행한 거야. 마치 여러분 집에 가서 복습을 해야 할 걸 한 거야. 해야 할 걸 한 건데 거기다 잘했다가 막 우린 칭찬해주고 용기 붙돋고 막 달래줘야 돼. 잘했어. 그러면서 할 걸 한 거야. 그래서 별도의 세액 공제 있다 없다? 없다. 자, 문제는 그래서 여기는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래서 별도의 세액 공제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제가 여시면 별도의 세법상 혜택은 있다 없다? 없다. 왜 없다? 해야 할 걸 당연히 한 거니까. 자, 근데 문제는 이거죠. 했다 안 했다? 안 했을 때가 문제죠. 안 했을 때. 하라고 그랬는데 안 했대. 그러면 하라고 그랬는데 하지 않았으니까 그거 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뭐가 들어야 돼, 여러분? 뭐가 들어야 돼? 제재가 들어야 되겠죠. 제재가 바로 뭐냐면 가산세가 부과됐죠. 뭐가 부과된다고요? 가산세가 부과됐죠. 가산세. 그래서 신고를 안 했다. 신고 자체를 안 했다. 그 뭐가 부과되죠, 여러분? 무신고 가산세. 자, 우리 여러분 조세 총론에서 말씀드렸죠? 무신고 가산세 몇 프로 여러분? 신고 자체를 하지 않았다. 몇 프로? 20%. 단순 과소 신고했다. 신고는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적게 신고했죠. 몇 프로죠, 여러분? 10%죠, 10%.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적게 한 거죠, 적게. 그래, 나는 적게 신고한 것이 잘 몰라서 한 것이 아니라 다운계약서, 이중계약서 썼어. 그럼 나는 무슨 행위를 저질렀어? 부정행위죠, 부정행위. 그럼 부정행위는 얘는 악질이죠? 몇 프로 여러분? 40%죠. 40%. 근데 이게 국제적으로 외국에 있는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다운계 썼대.
외국에 있는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무슨 계약서 썼다고요, 여러분? 다운계약. 국제적으로 다운계약 쓴 거죠? 재질이 무거운 놈이죠? 이 몇 프로? 60%죠. 국제거래일 때는 60%. 요때 여러분 여기 제척기간 좀 복사해봅시다. 요때 부정한 행위일 때에 제척기간은 몇 년이죠? 기본이? 부정행위 제척기간은 10년. 근데 그게 국제거래일 때는 길어야 되겠지 더. 15년. 단순 무신고는 7년. 나머지는 왜? 좀 공부해 주신 분이 계시네요. 고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신고 불성실 가산세 의무의 위반 정도에 따라서 차등 과세한다는 것 좀 기억해 두셔야 되죠. 자, 이제 납부를 안 했다. 올해부터는 이제 납부를 안 하면 뭐죠, 여러분? 지방세는 죄송합니다. 지방세는 뭐지만 납부 불성실 가산세지만 올해부터 국세는 뭘로 바뀌었다고 해서 여러분? 납부 지연 가산세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납부 지연 가산세. 그래서 여러분 기본서에 제가 이거를 반영을 못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를 들어서 379쪽 봐보세요. 379쪽 보세요. 뭐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납부 불성실 가산세 양가로 3번에. 네, 그럼 여러분 이거 고쳐주세요.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뭘로? 납부 지연 가산세로 고쳐주세요, 여러분. 이걸 바꿨어야 되는데 제가 놓쳤어. 앞에 조세 총론을 바꿨는데 379쪽 양가로 3번 맨 위에 3번 있잖아. 찾았어요? 네, 납부 불성실 가산세. 요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말은 이제 어디서 만나야 돼? 올해는 지방세에서만 나와야 돼. 국세는 이제 납부 불성실 가산세 있어 없어? 없어. 뭐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납부 지연 가산세.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예정신고 때 이러한 부정행위로 적게 신고했다 몇 프로 때리라고요? 40%의 신고 불성실 가산세. 그게 국제적일 때는 몇 프로? 60%. 단순 무신고는 20%. 단순 가소신고는 10%. 여기서 단순이란 말은 부정행위는 아니었다는 얘기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요가 자 확정신고 때까지 확정신고 때에 또 계속해서 별도의 신고나 또는 수정신고 이런 게 아무것도 없었어. 계속해서 예정신고 때 부정행위를 한 거나 무신고 가산세나 과소신고한 거에 대해서 무신고나 과소신고에 대해서 별도의 신고나 또는 뭐가 수정신고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신고도 계속 안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때도 안 하고 확정신고 때까지도 안 했으니까 또다시 가산세 부과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다시 가산세 부과한다고요? 아니, 또다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결론, 가산세는 몇 번만 부과하는 거야? 한 번만 부과하는 거지. 예정신고 때에 대해서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과소신고한 것에 대해서 확정신고까지 별도의 액션을 취하지 않았다. 확정신고 때 그때 계속해서 아무것도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수정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또다시 가산세 때린 거다고요? 아니, 그렇지는 않다. 그냥 가산세를 몇 번만? 한 번. 일사부재리 원칙에서 한 번의 죄에서 딱 한 번만 벌을 주는 거지 한 번 죄를 저지르는 것에서 또 벌을 계속해서 주는 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예정신고 때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과소신고한 것에서 확정신고까지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했다. 그럼 가산세 또다시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럼 거꾸로 이제 이번에는 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 신고를 했대. 확정신고 때. 언제는 안 했지만 예정신고 때는 안 했는데 확정신고 때는 신고를 했대. 자, 그 다음에 예정신고 때 뭘 했지만 적게 신고했지만 확정신고 때 요거를 뭐 했다고 여러분? 수정신고 제도를 했대.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야. 그러면 비록 뭐는 늦었지만
기한은 늦었지만 그래도 언제는 했어? 확정신고 기한까지 했죠. 원래 언제 해야 되는 거 신고는? 확정신고 원래인 거죠. 제가 이게 원래잖아. 이게 원래인데 이때까지 기다리기가 너무 힘드니까 미리 좀 해달라고 그런 거였단 말이야. 근데 그걸 안 했단 말이야. 안 한 거에 대해서 그래도 어쨌거나 예정신고 하라고 그랬는데 안 했기 때문에 뭘 때려서? 가산세를 때렸어. 그죠? 그래서 무신고 가산세 몇 프로? 20%. 과소신고 가산세 10% 때리는 건데 얘가 그래도 언제는 해줬어? 확정신고 때는 해줬다는 얘기야. 그러면 그래 비록 날짜는 뭐였지만 지났지만 그때 할 건 했어 안 했어? 했죠. 그래서 그때는 가산세 몇 프로 감면해 준다? 50%를 감면해 주는 거야. 그러면 결론 원래 예정신고 때 안 한 거에 대해서 무신고 가산세 몇 프로인데? 20%인데 확정신고 때 뭘 했으면 신고를 했으면 요 무신고 가산세 몇 프로? 20%의 몇 프로를 50% 어떻게 했다? 줄여줄게 그거야. 그럼 결론은 무신고 가산세 몇 프로 때리겠다는 얘기 여러분? 10% 때리겠다는 얘기죠. 자, 예정신고 때 뭐 했어요 여러분? 적게 신고했단 말이야. 원래 이때 잘 몰랐고 적게 신고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적게 신고한 거를 알아서 다시 무슨 신고했다 그러면? 수정 신고했대. 그 하긴 한 거죠 결론은. 했잖아. 그럼 그때에 요 당초 무슨 신고? 과소신고 가산세 몇 프로 감해해 준다고요? 50%. 그럼 10% 50% 감해해 줬으니까 몇 프로만 내는 거야 이제? 5%만 내면 되는 거죠. 5%만. 이게 바로 가산세율이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까지 오셔야 됩니다. 반드시. 자, 요 내용이 바로 여러분 우리 거기 교재 378쪽과 379쪽 위에 나와 있는 거 여러분 프린트도 나와 있죠. 프린트를 보시면은 예정신고 기한 내 신고를 한 경우 납부를 한 경우 별도의 세액 공제 있다 없다? 없다. 그러나 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확정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일단 가산세는 부과한다 안 한다? 한다. 무신고 가산세 몇 프로 여러분? 20%. 과소신고 가산세 몇 프로 여러분? 10%. 부정한 바 여기에 편집이 이렇게 깨졌냐 이게. 아마 제가 나갈 때는 A4 용지인데 학원에서 요걸 B5인가 이게? 예. 그래서 우리 학원은 학생들을 너무나 배려를 너무나 해주는 것 같아. 너무 배려해. 그냥 배려해갖고 그냥 요걸 또 책에다 갖고 다니는 게 불편하다고 그래갖고 또 이거를 책 사이즈에 맞춰갖고 주는 학원은 여기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게 당초 원고 작업했던 A4 사이즈였는데 이걸 B8로 바꾸다 보니까 편집하는 과정에서 조금 깨지네요. 그래서 결론 과소신고 가산세 몇 프로면 10%, 부정한 방법 몇 프로면 40%, 여기에 거래 몇 프로면 60%. 단 확정신고 기한까지 신고 또는 수정신고를 했다. 그럼 그때 해당 가산세 몇 프로 감해준다 여러분? 50% 감해준다. 자, 그 다음에 납부를 하지 않았다. 뭐가 부과된다 여러분? 납부지연 가산세라고 했죠. 아까 우리 책에는 납부불성실 가산세 됐던 거. 그래서 하루당 얼마 여러분? 10만 분의 25. 하루당 얼마 여러분? 10만 분의 25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는 거죠. 자, 확정신고 갑시다. 확정신고. 확정신고 다음 페이지 봐보세요 여러분. 확정신고 페이지 다음 페이지 봐보세요. 자, 요거예요, 요거. 맨 위에 프린트. 이쪽이죠, 여러분? 프린트? 프린트 잠깐 보세요, 프린트. 자, 그래서 예정신고기한테 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신고를 하지 않았으니까 뭐가 부과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밑에 적어놔. 무신고 가산세 몇 프로? 그 옆에 있다. 무신고 가산세 몇 프로, 여러분? 20% 때린 거죠. 자, 근데 얘가 언제 때까지? 확정신고 때에 확정신고 때 뭘 했다고 여러분? 신고를 했다. 그럼 그때 무신고 가산세 몇 프로 감면해 준다고 여러분? 50% 감면해 준다. 요거 설명한 거야 지금. 예. 자, 예정신고 기한 때 무슨 신고했다 여러분? 과소신고했다. 근데 언제까지? 확정신고 때 무슨 신고했다 여러분? 수정신고했다. 수정신고했다. 그러면 이때는 당초 과소신고 가산세 몇 프로에 10%에 몇 프로를 50% 어떻게 준다 여러분? 감해준다. 그래서 결론
예정신고 때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하였다 하더라도 확정신고 때 신고를 하거나 무슨 신고를 하면 수정신고를 하면은 이때는 가산세 몇 프로 감해준다고 여러분? 50% 따라서 무신고 가산세 몇 프로 줄어들고 10% 과소신고 가산세 몇 프로 줄어들어? 5%. 예, 그래서 결론 무신고 가산세 10% 과소신고 가산세 몇 프로? 5%. 단 옆에 보세요. 단 과세표준과 세액을 뭐 할 것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했다. 여러분 여기서 경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세금에 대한 결정 권한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과세관청한테 있는 거야. 과세관청. 그래서 얘 이거 잘못했는데 하고 과세관청이 때릴 걸 내가 알고 미리 해버린가? 그럼 그때는 악의적으로 한 걸로 봐주기 때문에 이런 악의일 때는 인정해줘 안 해줘? 안 해줘. 그때는 감면해줘 안 해줘? 안 해준다 그 얘기야. 그래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거를 미리 알고 했을 때는 이때는 알고 한 거기 때문에 순수성이 배제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감면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근데 언제까지? 확정신고 기한까지 이러한 신고나 또는 수정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여 그래서 가산세를 다시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 그 박스 의미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예, 박스 의미만 이해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시 앞쪽 프린터 앞쪽으로 넘어가고 이제 우리 확정신고 마무리합시다. 자, 확정신고 갈까요? 신고무자 역시 밑줄 해당 연도의 양도소득 금액이는 거주자 밑줄. 한마디로 여러분 양도소득세 납세는 다 해야 돼. 이때는 뭐 해외 법인 받은 주식이나 파생상품 상관없어. 다 해야 돼. 모든 양도소득세 납세는 다 무슨 의무가 있다?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만 여기도 역시 이 말이 중요해. 해당 연도에 밑줄 뭐가 없거나 과세 표준이 없거나 밑줄 결손금액이 있는 때에도. 그래서 과세 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때에도 반드시 뭘 해야 된다 여러분? 확정신고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그 얘기야. 마치 우리 아까 예정신고에서 양도 차익이 없거나 뭐가 발생했어요 여러분? 양도 차손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뭐 했었어요 여러분? 신고했었던 것처럼 확정신고 때 과표가 없거나 뭐가 발생했어도 결손금이 발생했어도 뭐는 해야 된다? 신고를 한다. 그런데 나는 양도할 때마다 예정신고를 했대 밑줄. 예정신고를 한 자 밑줄. 나는 양도할 때마다 저 올해 여러분 몇 번 양도했어요 여러분? 저 3번 양도했죠? 요 양도할 때마다 다 뭐 했다고? 예정신고 납부 다 했다고. 다 했어. 그러면 그 예정신고 납부를 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뭐는 안 해도 좋다. 확정신고 안 해도 좋다. 그 얘기야. 그래서 원칙적으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밑줄. 모아한 사람은 예정신고 납부한 사람은 확정신고 안 해도 좋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요거의 예외가 바로 그 밑에 동그라미 1번과 2번이야. 묶어. 1번, 2번 묶고. 예외. 이때는 어떻게 된다? 그 위에 확정신고 납부를 하여야 한다라고 됐어. 뭘 했어도 예정신고를 했다더라도 1번과 2번이 해당할 때는 뭐 해야 된다고? 확정신고 해야 된다고. 확정신고. 그래서 1번 볼까요 여러분? 당해년도에 밑줄 누진세율 적용자산. 이게 중요해요. 누진세율 적용자산입니다. 이걸 몇 번 이상 양도했어? 2번 이상 양도했어. 그러면 여러분 항상 누진세는 무슨 과세를 했죠 여러분? 개별 과세를 했어? 합산 과세를 했어? 대인세는 무슨 과세를 해서? 합산 과세를 했죠. 그래서 누진세율 적용할 때는 항상 조세 총론할 때도 얘기했었죠. 대인세, 대물세 구분해서 대할 대자에다가 사람, 물건, 그래서 대인세냐, 대물세냐서 대인세는 무조건 납세 의무자별로 무슨 과세하고 합산 과세하고 합산 과세할 때는 항상 어떤 세율 나온다 해서 누진세율이다 했죠 여러분. 근데 대물세다 그러면 이때는 무슨 과세가 되고 여러분? 개별 과세가 되고 무슨 세율 적용하는 거 여러분? 비례세율을 했죠.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무슨 세율 적용자산을 해서 여러분? 누진세율 적용자산을 몇 번 이상 냈다? 2번 이상. 그럼 어떻게 된다? 반드시 합산해야 된다. 근데 여기 합산했대 안 했대? 안 했다 그 얘기야.
그래서 두 번 이상 양도한 자가, 예정 신고한 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 금액과, 자, 밑줄 뭐를 하지 않았다? 합산해서 신고를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러면 이때는 합산해서 확정 신고해야 됩니다. 두 번째. 자, 그래서 1번은 다시 한번, 1번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예요, 여러분? 누진세율 적용 자산이야. 누진세율 적용 자산을 당연히 몇 번 이상 양도하면, 두 번 이상 양도하면 그걸 다 뭐 해야 되는데, 합산해서 계산했는데 그 합산을 했다고요? 안 했다고요? 안 했다고요? 안 했다고. 그러면 이때는 확정 신고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자, 동그라미 2번 갈게요. 부동산이나 부동산에 관한 권리나 기타 자산, 밑줄 쫙 여기까지.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여기까지 한 줄을 쫙 치셔야 돼. 한 줄로 쳐야 돼. 그리고 저거 이게 뭐죠? 부동산 등 그랬었죠. 제가 양도소득세, 과세세 몇 가지로 구분한다고요? 세 가지. 뭐 부동산 등 하나, 주식 등 하나, 파생상품 하나,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했었죠. 이때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 자산 한 줄로 묶으셨어요. 저거 부동산 등, 그래 뭐 주식 등 이렇게 두 개를 양도를 했는데, 이때 당해년도에 무슨 대상이 있다, 밑줄? 감면 소득 금액이 있다, 밑줄. 이게 조건이죠. 감면 소득 금액이 있다. 즉 당해년도에 제가 부동산 등을 두 번 이상 양도했는데 그 두 번 이상 양도한 것 중에 하나가 무슨 대상이 있는가, 여러분? 감면 대상이 있다. 그래서 당해년도 중에 무슨 대상가? 감면 대상과 무슨 대상? 비감면 대상이 섞여 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제가 올해 3개의 부동산을 양도했어. 부동산 몇 개 팔았다고요? 3개. 근데 3개를 양도했는데 그 3개를 양도한 것 중에서, 자, 요때 A부동산 양도 때 기본공제, 양도소득 기본공제 얼마 받았어요, 여러분? 250만 원 받았다 봅시다. 그래서 A부동산 양도 때 무슨 공제 받았다고요, 여러분? 이미 이 기본공제 받았어. 근데 올해 또 뭘 양도했어? B부동산 또 양도했어. 그러면 이 B부동산 양도했던 기본공제 받아 못 받아? 받아 못 받아? 못 받죠. 왜? 여기서 얼마 받아버렸기 때문에 250을 다 받았잖아. 양도소득 기본제는 크게 부동산 등에서 얼마? 250, 주식 등에서 250, 파생상품에서 250. 그래서 각 자산별로 얼마만 받는다고? 250. 그래서 A 부동산 양도 때 얼마 받았다, 기본공제? 250 이미 받아 먹었단 말이야. 그럼 요걸로 끝나야 하는데 올해 또 뭐 했다고? B부동산 또 양도했다는 얘기야. 그럼 B부동산 양도 때 얘는 이제 기본공제 받는다고 못 받는다고? 못 받는다고. 왜 못 받아? 이미 여기서 받아 먹었다니까. 이해하셨어요? 예. 양도소득 기본적으로 얼마 받는다고? 1년당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다고? 250. 그걸 뭐와 뭐로 구분한 거야? 부동산 등으로 하나에서 250. 주식 등에서 얼마? 250. 파생상품에서 얼마? 250 이렇게 받는다고. 근데 올해 또 C부동산 양도했어. 또 받아 못 받아? 못 받죠. 근데 만약에 이거 C가, 자, 이번에 D를 합시다. D 주식을 양도했대. 뭘 양도했다고? 주식이야. 그럼 받아 못 받아, 여기는? 받죠. 여기는 성격이 다르잖아. 여기는 뭐고? 부동산 등 얘는 뭐야, 여러분? 주식이다고. 그럼 부동산과는 별개로 주식은 따로 얼마 받을 수 있다고? 250 받을 수 있다, 그 얘기야. 이해하셨어요? 나는 올해 선물 파생 상품을 양도했대. 올해 팔아먹는 해죠? 받아 못 받아? 받는다고. 그래서 몇 가지를 구분해서 받으라고? 부동산 등에서 250, 주식 등에서 250, 파생 상품에서 250 이렇게 받는다고. 그래서 얘는 이미 A 부동산 양도할 때 얼마 받았어요, 여러분? 250 받았단 말이야. 그 나중에 양도 B와 C는 기본공제 받아 못 받아? 못 받아. 왜 못 받아? 250 다 받아 먹어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이때에 요 A, B, C 중에서 A 부동산이 조특법상 무슨 대상이고? 감면 대상이고, 얘들은 감면 대상이 아니야. 그럼 여러분,
감면을 받는 게 일반적인 것과 감면을 받지 못하는 게 일반적인 것과? 감면을 받지 못하는 게 일반적인 거고 감면을 받는 게 예외적인 거야. 왜냐면 이거는 조세특례제한법 등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사람만 감면을 받아. 예를 들어서 농지를 양도했어. 농지 양도하면 양도세 가서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부동산이니까. 그런데 이때 얘가 8년 이상 작용한 제촌 작용한 농지였다. 몇 년 이상? 8년 이상 제촌 작용했다. 여기서 8년이라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제촌 작용은 농지 소지에 대해서 살고 있는 걸 제촌. 그리고 본인이 직접 뭐 하는 거, 농사 짓는 걸 작용이라고 그래. 그래서 이렇게 농지를 여러분 알아야 돼. 나중에 실무 나가서는 제가 계속 제 입으로 세금 얘기해서 여러분은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실무 나가면. 그래서 내가 여름에 중개한 양도 물건이 뭐면 농지다. 그럼 여러분 딱 떠올려야 돼. 농지는 세법상 우대 대상이다, 규제 대상이다. 우대 대상이야, 우대 대상이야. 그런 기본 틀도 알아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8년 이상 작용한 농지다. 그러면 이때는 조세특례제법상 여러분 감면을 받아. 몇 프로 감면 받냐? 100% 감면 받아. 100%. 그럼 100% 세 감면을 받는다는 것은 뭐가 나면? 산출세액이 나오면 산출세에서 빼는 걸 뭐라고 그런다 여러분? 세액 감면. 산출세 빼는 걸 또 뭐라고 했냐 여러분? 세액 공제라고 돼. 그래서 산출세에서 빼는 게 두 가지가 있어. 뭐와? 세액 뭐와? 세액 공제. 이 두 가지가 있어. 이때 차이점은 세액 감면은 산출세에서 일정한 비율로 빼는 걸 말해. 알아둬? 그 다음에 세액 공제라는 것은 산출세에서 일정한 금액으로 빼는 걸 말해. 일정한 금액. 알아두세요. 세액 감면, 세액 공제.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과표. 과표가 나오기 전에 차감하는 거고, 과표에다 뭘 곱해서? 세율을 곱해서 뭐가 나와요, 여러분? 산출세액이 나오는 거죠. 그 산출세에서 빼는 게 두 가지가 있다. 뭐가 있다, 여러분? 세액 감면과 세액 공제 두 가지가 있는데, 세액 감면은 뭐로 빼고, 비율로 빼고, 세액 공제는 금액으로 빼는 걸 말한다는 얘기야. 근데 여러분, 요때 요 A부동산은 무슨 대상이 돼? 감면 대상이 돼. A부동산은 무슨 대상이라고요? 감면 대상이래. 그러면 산출세액이 나면 산출세에서 어떻게 하는 얘기는? 빼란 얘기야, 빼란 얘기야. 그러니까 양도소득세가 커져, 줄어들어? 줄어들죠. 근데 얘는 이것만 양도한 게 아니라 또 뭘 양도했어? 비부동산 양도 얘는 기본공제 받았어, 못 받았어? 못 받았죠. 그러면 차라리 어차피 얘는 감면을 기본공제를 하나 하지 않으나 어차피 얘는 뭘 받으니까? 감면을 받으니까 기본공제를 여기서 받지 말고 여기서 받으란 얘기예요. 여기서 얼마를? 250을 받아라 그 얘기입니다. 그럼 양도소득세가 달라져 안 달라져? 달라졌죠. 이거 다시 신고해야 된단 말이야. 당초 A 부동산을 양도할 때는 예를 때는 기본공제 여기서 250 받았죠? 근데 올해 또 양도했어. B 양도했을 때. 그럼 B 양도했을 때에 여기서 뭐 했던 거? 기본공제 받았던 거 뭐하고? 취소. 그리고 어디서? B 부동산 기본공제 250 받았나? 그럼 얘 고쳐야 돼? 안 고쳐야 돼? 고쳐야 돼. 요거 다시 수정 신고해야 된단 말이야. 뭐 할 때? B 부동산 신고할 때. 근데 그 신고를 했다고 안 했다고 수정 신고를 안 했다 그 얘기야. 그래서 여러분 2번 보세요. 토지나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 자산을 즉 부동산 등을 몇 번 이상 양도했다? 2번 이상 양도했다. 근데 당해연도 중에 무슨 대상이 있으면 감면소득 금액이 있을 때는 있는 경우에 양도소득 기본전 감면 대상에서 받으라, 비감면 대상에서 받으라. 비감면 대상. 근데 여러분 하나만 더 합시다. 비감면 대상이 두 개네. 감면 대상이 몇 개고? 하나. 감면 대상이 아닌 게 몇 개야? 두 개. 그럼 이 둘 중에서는 어디서 받으라? 먼저 양도한 자산부터 받아라 그 얘기죠. 얼마가 될 때까지? 항상 양도소득 기본도 얼마가 될 때까지? 250이 될 때까지. 그래서 바로 여기 2번 결론. 그래서 요 2번은
부동산 등을 양도했는데 당해연도 중에 뭐가 있어서 감면소득 금액이 있다 보니까 비감면 대상에서 공제를 받기 위해서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되면 달라지는 경우, 이럴 때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여러분? 확정신고한다. 그래서 여러분 1번과 2번은 의미를 이해하셔야 돼요.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1번과 2번 이해돼? 예. 나름대로 이해를 시킨다고 설명한 것 같은데 안 되면 내버려둬. 예. 다시 다음에 할 때 또 하면 돼. 그 다음에 3번 보세요. 3번은 뭐죠 여러분? 주식이죠. 예. 그러니까 주식은 쓰지 마요. 똑같아. 주식도 여기도 똑같이 당해연도주 주식을 몇 번 이상 양도했는데 2번 이상 양도했는데 그 2번 이상 양도한 것 중에서 감면 대상과 비감면 대상이 있을 때는 감면 대상에서 공제받지 말고 어디서 받으라 여러분? 비감면 대상에서 공제받으라. 그래서 양도세 다시 재계산해야 된다. 그럴 때는 뭐 해야 된다? 확정신고해야 된다. 그입니다. 자, 됐어요 여러분. 아이 고생했어요. 고생은 제가 했죠? 자, 그렇게 놓고 여러분 우리 이제 381조 기본서. 거기 프린트 잠깐 한번 보죠. 추가 신고납부 교재는 380조. 뭐 여기까지 나올 가능성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잠깐 보죠. 추가 신고 1페이지 맨 밑에. 보나 안 보나 이건 내용이 어려운데. 자 봐요. 양도소득 과세 표준에 확정 신고를 했대. 밑줄 확정 신고했어. 그러니까 다음 연도 5월달에 소득세 신고했어 안 했어? 했죠. 자 이번 5월달이죠. 지금 5월달이가 바로 이제 작년도 소득세 우리 이번 5월달 소득세 어떻게 돼요 여러분? 신고하고 납부됐죠. 다만 지금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경제 사정이 너무나 안 좋기 때문에 신고는 언제까지 하고 5월 말까지 하고 돈은 8월 말까지 내세요라고 이제 미뤄줘서 3개월 돈은 신고는 당초대로 언제까지 하고 5월 달까지 하고 돈이 좀 없을 테니까 지금 그러면 세금은 3개월 연장해서 8월 말까지 풀어줬어. 세금도 따스한 면도 있어. 자, 그래서 양도소득 과세표준 뭘 했다 그러면 확정신고를 했어. 근데 이 확정신고를 한 것이 바로 뭐냐면 수용당한 토지였어. 수용당한 토지. 그러면 수용을 당해서 토지를 양도하면 우리 양도세 과세해야 안 해? 한다고 그랬죠? 뭘 받고 나왔으니까? 보상금 받았잖아, 보상금. 그러면 항상 보상금이나 돈이란 건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입장이 같아 달라? 달라요. 정말 달라요. 주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고 많이 주는 것 같고 받는 사람은 적게 받는 것 같은가. 이게 어쩔 수 없다 여러분. 그래서 내 토지를 수용을 당하고 나는 보상을 받았는데 그 보상금이 마음에 들어 안 들어? 안 들어. 그래서 더 주시오 해갖고 뭘 저기한가 여러분? 행정소송을 제기했어. 그래서 토지 등의 수용으로 인한 수용 보상 가액과 관련하여 제기한 행정소송을 해놔요. 보상금이 어떻게 됐대 여러분? 변동됐대. 그럼 변동됐다고 해서 증액됐겠죠? 감액은 안 될 거야. 무슨 말 이해는 하시죠? 보상금 더 달라고 하는데 너 이 새끼 뭐라고? 너 내다가 도로 줄여. 이라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보상금이 변동됨에 따라 그럼 보상금이 당초 내가 여러분 이거 봐. 이것도 알아야 돼. 이해를 하세요? 어디 요거 지울 게 없네. 자 여기 합시다. 요거 지우면 안 되는데. 자 봐 여러분. 보상금이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증액됐대. 그럼 보상금이 증액됐다는 서 그만큼 돈을 더 받았다는 얘기죠. 그럼 다른 말로는 이게 뭐가 된 게 여러분? 양도가액이 어떻게 된 게 여러분? 증가된 거죠. 양도가액이. 예를 들어서 내가 당초 보상금 5억을 받았어. 그럼 이게 무슨 가액이 되는 게 여러분? 토지를 뭐 한 거야 여러분? 양도한 가액이 된단 말이야. 이해하세요? 내가 당초 2억 주고 산 토지가 수용을 당해서 내가 보상을 당초 얼마 받았다고 여러분? 5억을 받았대. 그럼 나는 2억 주고 산 토지를 얼마 판 거와 똑같은가? 5억 원에 매도한 거와 똑같아. 그래서 양도세 얼마로? 3억 원을 소득세 신고 납부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내가 이 보상금이 마음에 들어서 안 들어서 안 들어서 더 주셔 해갖고 증액 소송 걸어갖고 더 받았대. 그래서 얼마 받았냐? 8억을 받았대. 그러면 당초 양도세 계산할 때 얼마로 계산했는데 3억 원으로 신고를 했는데 내가 얼마 받았으니까 8억을 받았으니까 양도세가 얼마 돼버려 여러분? 6억이 돼버리겠죠? 얼마 증가됐어? 3억 증가됐죠? 왜 증가됐어? 3억 더 받았으니까.
그러면 요 양도세에 대한 양도소득세 어떻게 돼? 다시 신고 납부해야 된단 말이야. 이해하시나? 보상금을 더 받은 건 좋은데 보상금을 더 받은 거에 대해서 뭐가 늘어난다고 여러분? 양도소득세 늘어난다고. 이해하셨어요? 예. 그래서 거기 보상금이 변동됐다면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세를 어떻게 돼? 다시 신고를 해야 돼. 다시 신고를 해야 돼.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이게 양도가 언제가 된 거냐 봤더니 여러분 2018년 7월 6일 날 양도했어. 언제? 2018년 7월 6일 날이야. 근데 거기에 대해서 소송을 걸어갖고 내가 승소 판결을 봐서 보상금이 증가된 건 언젠가 봤더니 여러분 2019년 12월 24일 날이야. 뭐 해준 거야? 크리스마스 선물해 준 거죠. 아이씨. 얼마 선물해줬어? 3억. 이런 선물 받아 안 받아? 받아야죠. 혹시 안 받을 분 있으면 저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거 언제 양도한 거야? 2018년 7월 6일 날 양도한 거죠? 그럼 원래 그에 대한 확정신고는 언제까지 했어야 되는 거야? 2019년 5월 말까지 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소송은 언제 확정됐어? 2019년 10월 24일. 그럼 이때 양도세 다시 신고에 납부하면 날짜 지났어, 안 지났어? 지났어. 그럼 날짜 지나면 뭐가 보여야 돼? 가산세가 되는데 이거는 내가 일부러 안 한가 못한가? 이거 재판이 이렇게 걸린 거잖아. 그래서 그 얘기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보상 양도소득 금액이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 금액이 변동됐을 때는 자 밑줄 소송 판결 확정일에 속하는 달에 다음 달 말까지 이런 밑줄 쳐 소송 판결 확정일에 속하는 달에 뭐 다음 달 말일. 그럼 이거죠. 소송이 언제 났으니까 판결이 2019년 12월 24일 날에 판결 났다고. 그럼 언제까지라는 얘기야? 그렇죠. 2월 말까지. 다음 년도 언제? 2020년 2월 말까지 요거에 대한 수정 신고를 하면은 당초 언제? 2019년 5월 달에 뭐 한 걸로 봐서 확정 신고한 걸로 봐서 예. 별도로 가산세 때리겠다 안 때리겠다? 안 때리겠다. 그래서 여러분 이때 소송 판결 확정 속한 달에 다음 달 말까지 추가 신고 납부하면 그때는 당초 뭐 할 때까지 신고 기한까지 뭐 한 거를 본다? 신고 납부한 거를 본다. 저거 당초 신고 기한까지 신고 납부한 거를 본다는 것은 결론 못 때리지 않겠다. 이거 저거요. 그 말은 뭐냐? 신고 기한까지 신고하고 납부한 거를 본다는 것은 뭐를 때리지 않겠다? 가산세를 때리지 않겠다입니다. 자, 의미만 이해하세요. 의미만. 됐어 이제. 다 끝났다 이제. 마무리 합시다 이제. 다음 페이지. 자, 부가세 등 있죠, 여러분? 예. 양도소득세 납세는 무조건 납부세액에 대해서 몇 프로를 여러분? 10%에 대해서 뭘 내죠, 여러분? 지방소득세. 그래서 마무리합시다. 항상 뭐가 있는 것엔? 소득세가 있는 것에 뭐가 있다, 여러분? 지방소득세 몇 프로 있어요, 여러분? 10% 있죠. 근데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거 가지고서 뭘 받은 게 있으면 감면을 받은 게 있다면 그때는 감면세에 대해서 몇 프로를? 20%를 뭘로? 농어촌 특별세로 부과한다. 이때 여러분 지방소득세는 자 밑줄 쳐 부가세가 아니라 뭐다 여러분? 독립세고 양도소득세의 부가세는 뭐다 여러분? 농어촌 특별세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여러분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소득세가 있는 것에 뭐가 있다, 여러분? 지방소득세 몇 프로, 여러분? 10%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양도소득세도 납세의무 편의 제도로서 뭐는 인정된다. 동그라미 분할 납부는 인정되죠. 그러나 옆에다 적어 뭐는 인정되지 않죠? 박스 밑에 있네. 뭐는 물납은 인정되지 않죠. 분할 납부 역시 여기 별표 하나 정도. 그럼 분할 납부는 누가 할 수 있냐?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납부세액이 얼마 초과자? 밑줄 1,000만 원 초과자죠. 1,000만 원 초과자. 자, 그 다음에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되냐? 납부기한 지난 후 몇 월 이내 여러분? 2개월 이내. 그러면 여러분 이때 분할 납부 대상자 재종은 얼마였죠? 재산세 종부세는 얼마였어요? 분할 납부 대상자가 250만 원 초과자죠. 예. 저거 재종은 250만 원 초과자. 근데 양도세 얼마 여러분? 1,000만 원 초과자죠. 그다음에 재산세 분납기한 몇 월 이내요? 재산세 얼마야? 몇 개월 이내야? 2개월 이내. 똑같죠? 그래서 양도소득세와
재산세 분납기는 몇 월 이내야? 2개월 이내죠. 근데 종부세는 6개월이죠. 6개월. 자, 분납세 봅시다. 납부할 세기. 자, 우리 분납은 얼마 초과자 한다 해서 여러분? 분납 대상자 얼마 초과자? 1,000만 원 초과자. 요거에 더블. 그럼 얼마야? 2천만 원. 2천만 원. 2천만 원을 기준해서 1,000만 원 초과돼 2천만 원 이하할 때는 1,000만 원을 뭐 하는 금액? 초과하는 금액을 언제 내라? 분납 기한에 내죠. 그러면 자, 1,800이 나왔어. 양도세 1,800이 나왔어. 그럼 어떻게 내라고? 1,000만 원, 800만 원 이렇게 나눠서 내는 거예요. 자, 2천만 초과했다. 그럼 몇 프로 여러분? 50%. 자, 1억이 나와서 양도소득세. 그럼 얼마씩? 5천만 원, 5천만 원 이렇게 나눠서 내세요. 그 얘기야. 오케이? 예.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 우리 본 강의, 기본 강의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